이항영의 월가이드입니다. 이항영 외신위원 만나보겠습니다.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이항영입니다. 네, CPI 발표 이후에 시장이 그동안 좋았던 것에 좀 찬물을 끼얹는 것이 아니냐라는 우려감이 큰데요. 자, 오늘의 인사이트 살펴봅니다. 네, 소비자 물가가 시장에서 예. 소비자 물가가 한 방 크게 시장을 강타했습니다. 예상보다 하락폭이 감소한 CPI가 가장 큰 주범이었는데요. 다들 아시겠지만 헤드라인 CPI 다시 한번 확인해드리면 3.1%가 상승했습니다. 전망치는 2.9%였습니다. 근원 CPI는 3.9%가 올랐는데 전망치는 3.7%. 그러니까 예상치보다 0.2%씩 포인트씩 물가가 조금 더 올랐다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그렇지만 추세 차원에서는 시장은 계속해서 내리고 있는 건 분명히 팩트다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이런 것 추이를 보면 2015년 이후에 헤드라인과 근원 CPI 추이를 보면 완만하게 계속해서 하락세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다만 우리가 예상했던 만큼 그리고 기대했던 만큼 더 빠른 속도로 내려가지 않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오늘 시장에서 좀 충격이 있었다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오늘 주가는 많이 떨어졌는데요. 월가의 시각부터 한번 확인해 보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카스팅 그룹은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1월 물가 상승은 계절적으로 특이한 것은 아니지만 많은 사람들이 처음에는 3월 그리고 이제는 5월의 금리 인하 가능성을 많이들 기대했지만 그 가능성은 낮아졌다라고 확인하고 있습니다. 키 프라이빗 뱅크에서는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연준이 금리를 더 오랫동안 높은 금리를 유지하는 것을 뒷받침하고 있다. 파월 의장이 지난번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최근에요. 금리를 인하하기 전에 인플레이션이 장기 목표인 2%를 향해 갖고 있다는 확신을 더 갖고 싶다고 말했었다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되겠습니다. 우리 시청자분들 그리고 많은 미국의 개인 투자자들도 6번, 7번까지 기대했는데 그것은 아닐 수도 있다는 것을 꼭 좀 염두에 두셔야 되겠고요. 기억하시겠지만 연준은 FOMC에서 지난 12월 달에 몇 번 얘기했냐면 3번 내지 4번 정도의 금리 인하만 얘기했습니다. 트레이드 스테이션은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인플레이션과의 싸움에서 2걸음 전진했지만 다시 한 걸음 백으로 물러났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즉 강한 반등 이후에 일시적인 조정의 빌미로 작용될 것이라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많은 분들이 더 걱정하는 것 같은 조정이 크진 않을 것 같다는 얘기하고 있고요. 제한적일 것이라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결과는 연준의 기대 정책 금리의 추이를 보시면 알 수 있겠는데요. 아래 바로 빨간 선이 바로 일주일 전이었고요. 오늘 선은 상당폭이 올라갔음을 아실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오늘 금융시장에서 영향을 살펴보면 더 극명하게 이해하실 수 있어 보입니다. 첫 번째는 10년물의 금리 추이가 되겠습니다. 오늘 미국의 시간을 보면 동물 시간을 보면 8시 반에 물가 지표가 발표됐습니다. 이 이후에 10년물 금리가 급등한 것을 보실 수 있겠고요. 다음은 반대로 미국 달러입니다. 미국 2024년 초에까지 해서 좀 하락하다가 최근에 크게 반등을 하고 있다는 걸 아실 수 있겠고요. 유가도 마찬가지 흐름을 보이겠습니다. 반면에 금리가 올라가면 상대적으로 달러는 좀 약해질 수 있는데요. 달러가 오늘 좀 약한 모습을 보여준 것도 시장에 흥미로운 체크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네, 자 그럼 첫 번째 헤드라인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뉴욕 종목 선택 기준을 알려드립니다. 오늘 CNBC에서 발표한 상황인데요. 어떠한 좀 체크 사항들이 필요한가요? 네, 기본적으로 연평균 고점 대비 하락률 횟수부터 우리가 좀 체크해 보실 수가 있겠는데요. 3% 하락은 연 7.2회 정도가 많습니다. 그래서 금년 최대 하락폭은 2%에 불과했기 때문에 시장에서 너무 크게 우려할 필요는 없다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다음은 그 종목 선택 기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뭐냐면 시장에서 변동성은 늘 있다는 것을 제가 설명드린 건데요. 변동성에 맞서기 위해서는 베타가 좀 낮은 쪽으로 가셔야 되겠습니다. 즉 주가의 안정성이 상대적으로 큰 주식도 시청자분들이 갖고 가셔야지 시장이 흔들거릴 때 버틸 수 있습니다. 물론 어떤 분들은 변동성 상관없이 계속해서 강한 성장주만 위주로 하겠다 그러면 오늘 같은 것에 이런 1.4, 1.5%의 변동성은 늘상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셔야 되겠습니다. 다만 시장이 변동할 때보다 약간의 스트레스를 상대적으로 더 받는 분들은 할 수 없습니다. 이런 분들은 변동성에 맞서기 위해서 말씀드렸다시피 안정적인 주식도 반드시 갖고 와야 되겠습니다. 종목 선택의 기준에 대해서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한 4가지 정도를 CNBC에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베타가 0.9%, 0.9 정도 이하를 갖고 있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그만큼 상대적으로 시장에서의 흐름 자체가 상대적으로
으로 안정적인 것을 흐름을 얘기하는 것이 바로 베타 0.9란 의미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그렇다고 해서 주가 재미없으면 안 되죠. 작년 주가가 10% 이상 올랐던 거, 그리고 최근 5년 동안 성장을 최소한 연매출이 4% 이상 늘어난 거, 그리고 상대적으로 금리가 올라가는 시기에는 역시 자본 비율이 안정적인 거, 부채 자본 비율이 40% 이하인 거를 한 10종목을 CNBC에서 선택했는데요. 여기는 벅지 SWA라든가 CME 그룹, 코스트코 들어갑니다. 이런 것들 대표적인 것이 벅지 SWA, 그리고 코스트코, 그리고 늘 말씀드리지만 시가총 1위, 전 세계 1위를 갖고 있는 마이크로소프트, 그리고 CME 그룹, 이런 것들이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것들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시청자분들이 야 그런 거 갖고 얼마나 돈이 되겠어 라고 생각하시기보다는 이런 것들이 상대적으로 지수보다 변동성이 적다는 것을 염두에 두시면서 대응하시면 상대적으로 좋은 결과가 나타날 것 같습니다. 네. 당분간 좀 뉴욕 증시의 변동성을 좀 예정해둬야 되는 것이 아니냐라는 지금 분석하에 변동성에 맞서기 위한 월가에서 얘기한 종목 선택 기준에 대해서 한번 분석을 들어봤습니다. 다음 헤드라인 살펴보겠습니다. 많은 투자자분들이 인덱스 펀드를 함께 좀 관심을 갖는데요. 장기 투자자들은 인덱스 펀드의 혜택을 받아왔는데 일부 이제 개별 주식을 선택을 해서 더 많은 수익을 갖기를 원합니다. 그에 대한 팁을 오늘 알려주신다고요? 네, 맞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제 그 주식 투자는 한국 주식을 하셨던 분들도 익숙한 주식이 대표적인 것이 각종 가격 대비 밸류에이션 지표입니다. 가장 쉽게 얘기하는 것이 PER이죠. 가격 대비, 아니면 자산, 우리나라에서 요즘 상당히 핫하게 떠오르고 있는 자산 가치 대비, PBR, 이런 것들을 많이 얘기하고 있는데요. 오늘 약간 조금 어려울 수 있지만 자본의 효율적 이용을 증시한 투자 전략이 유효하다는 하는 보고서가 있기 때문에 오늘 한번 소개해 드리겠는데요. 그것은 투자 대상의 선택 기준이 모든 사람마다 다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 방송을 보시는 분 중에서도요, 연세가 있어서 나는 주가의 상승보다는 배당이 목적이라면 당연히 배당이 꾸준하게 올리거나 배당 수익률을 상대적으로 높은 것들을 가셔야 되겠고요. 반대로 성장을 좋아하시는, 아마 이 방송을 보시는 젊은 분들은 대부분일 것 같은데요. 그런 분들은 당장의 어떤 밸류에이션 지표가 높더라도요, 기술의 트렌드, 예를 들어서 요즘 가장 핫한 것은 AI 트렌드인데요. 그런 것들의 트렌드를 정확히 이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다만 장기적인 스타디한 결과요, 경영진의 자본 활용의 효율성이 높은 회사가 주가 수익률도 좋았다는 분석이 나왔기 때문에 소개해 드린 건데요. 대표적인 재무적으로 우리가 참고하는 비율이 투하자본 이익률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ROIC라는 것인데요. 여러분들이 네이버나 이런 데 검색하시면 우리나라 기업들도 이렇게 심심치 않게 분석한 자료 확인하실 수 있어 보입니다. 기업이 영업활동에 투입된 자본이 영업활동에서 얼마만큼 이익을 창출했냐는 것입니다. 즉 자기 돈이건 남의 돈이건 간에 상관없이 얼마만큼 효율적으로 돈을 잘 벌었냐라는 것을 하는 것인데요. 영업활동의 건과 수익성을 평가할 때 가장 근접한 가장 좋은 흐름이 되겠습니다. 팩트셋 자료를 기반으로요, 최근 20년 평균 ROIC가 높은 기업을 선정했더니 이런 표가 나올 수 있습니다. 베리사인이라든가 엑센추어, 오토존, HP, 아이덱스, 페이첵, 염브랜드, 애플 이런 등등이 최근 20년 동안의 가장 높은 ROIC, 그리고 10년, 그리고 최근 20년 동안, 그리고 최근 10년 동안의 주가 수익을 설명하는 표가 되겠는데요. 이 중에서 몇 가지 흥미로운 것들을 확인해 드리겠습니다. 베리사인입니다. 아시다시피 닷컴이라든가 닷넷이라든가 다양한 그런 사이트를 대한 등록, 관리해 주는 회사가 되겠는데요. S&P 500 기업 중에 가장 높은 ROIC를 갖고 있겠고요. 10년간 주가 상승률이 무려 277%였습니다. 보여드린 표 중에 가장 높은 주가 상승률은 1055%를 기록한 애플. 그러니까 애플이 그만큼 위대한 기업이라는 것은 얼마만큼 효율적으로 자금을 사용했냐는 것을 확인을 할 수 있겠습니다. 특이한 것은 마스터카드입니다. 마스터카드는 지금 이 표에 표함되어 있지 않았는데 왜 하냐면 20년 전이 아니라 18년 전 2006년에 상장됐기 때문에 여긴 빠져 있습니다. 그렇지만요, ROIC는 20년이 37.6%고요. 탑 10 수준이고요. 최근 10년 동안 주가 상승률 538%입니다. 아시다시피 비자나 마스터카드는 크게 자본이 새로 필요한 것이 아니라 대표적인 플랫폼 기업이기 때문에요.
이런 쪽에 대한 관심이 높았다는 것도 역설적으로 아실 수 있어 보이고요. 이렇게 여러분 단순한 밸류에이션보다 이런 접근도 훌륭한 투자 척도가 될 수 있다는 것도 염두에 두시고 저는 공부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 오늘 소개해드렸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투자 대상 선택 기준의 다양성, 인덱스 펀드를 이길 투자 방법에 대해서 분석 들었습니다. 자, 다음 헤드라인은 이번에 소프트웨어의 관심주 6개를 콕 집어서 말씀드릴 텐데요. 소프트웨어 주식을 보유하라. 트라이베리에이트 리서치가 소프트웨어 관심주를 선정했습니다. 어떻게 선정했을까요? 네, 매출 성장이 꾸준한 기업을 위주로 선정했는데 오늘 이 회사가 이 리서치에서 소프트웨어 기업에 대한 관심을 높인 것은 알다시피 AI의 물결이 불붙으면서 가장 먼저 그리고 가장 혁신적으로 가장 세게 올라간 것은 엔비디아입니다. 대표적인 이제 하드웨어 기업이 되겠죠. 물론 젠슨왕은 하드웨어뿐만 아니라 소프트웨어 포함한 앞으로의 정말 플랫폼 기업이라고 얘기하고 있지만 어찌됐건 하드웨어 중심인 것은 부인할 수 없겠습니다. 그 외에 최근에 데이터 처리라든가 네트워킹 그런 소프트웨어 기업들이 많이 올라가고 있는 것 아실 것 같습니다. 수많은 보안 기업들이 거기에 해당될 수 있겠는데요. 이 회사에서는 지금 6개의 기업을 콕 집어서 선정을 했고요. 특히 이들이 매출 성장이 꾸준한 기업이다라고 일단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얘기하고 있는데요. 여기 보면 대표적인 글로벌 사이버 보안 기업으로 올해 최고의 성장이 기대되는 기업으로 뭐 작년부터 연말부터 저희가 여러 번 소개해드렸던 것들인데요. 크라우드 스트라이크 같은 경우가 여기에 포함되겠고요. 역시 비슷한 업무를 하는 클라우드 플레어도 여기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실시간 데이터 스트리밍, 우리나라에서도 여러분들 그 지식 검색하시다 보면 나무위키 이런 거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그런 기업들도 이런 것을 사용하고 있거든요. 이런 기업들이 주목할 것이다라고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다만 오늘 꿀팁 하나 말씀드리면 이런 소프트 기업이 상대적으로 큰 기업은 잘 아시는 경우 계시겠지만 좀 작은 것들에 익숙하지 않거든요. 그럴 때는 어떤 섹터, 굳이 IT건, 굳이 예를 들어 커뮤니케이션 상관없이 소프트 기업에 가장 쉽게 투자하는 ETF를 하나 소개해드리겠는데요. 그것은 블랙락에서 운영하는 IGV라는 ETF가 있습니다. 테크와 소프트웨어, 테크 중에서도 특히 소프트웨어 중심인 섹터 ETF가 되겠고요. 주가는 $420 정도 초반 중반에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 보유 종목의 대표적인 것은 세일즈포스, 마이크로소프트, 어도비, 인투이트, 오라클, 서비스나우, 팔로알토 등 여러분들이 물론 이 중에서 마이크로소프트는 어도비를 제외하고는 딱 하니 뭐 하는 회사인지 정확히 이해하기가 쉽지 않은 겁니다. 여기 12번째 크라우드 스트라이크도 들어가 있겠고 오토데스크 이런 거 들어가 있기 때문에 소프트웨어 기업의 특정한 기업을 확실하게 자신감 있게 알 수 있으면 특정 주식을 사셔야 되겠지만 이런 섹터에 대한 흐름 장기 성장성을 믿으신다 그러면 이런 ETF의 공략도 좋은 것 같아서 소개해드렸습니다. 이항영의 월가이드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